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지금은 17-4회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 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활용해야 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3 액션을 생각을 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자, 행동하기 전에 준비 행동,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행동 이후의 행동. 그래서 프리액션, 액션, 포스트 액션. 자, 우리가 분노를 예로 들었습니다. 분노를 예로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미리 온유함과 여러 가지 좋은 성품으로 다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프리액션이 되겠죠. 말 한마디도 좋게 하고, 그런 화가 나도 어떻게 처리할 줄 아는 이런 준비.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현장에서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준비된 거하고 상관없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행동할 때 그 순간적 감정을 처리하고 2단계로는 상대방에게 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밝히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넘어서 버렸을 때는 극단적인 선까지는 절대 넘어가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이게 분노뿐만이 아닙니다. 또 실제로 업무 처리를 하거나 어떤 비즈니스 처리를 하거나 할 때 항상 이런 미리 준비, 순간 이제 행동의 현장에서 순간적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에는 포스트 액션, 다시 말하면 이제 행동 이후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말하면 영상 다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이죠. 그래서 영상을 재편집하고 또 뭐 음악도 넣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마무리해서 상영하기까지의 이야기죠. 이게 인간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분노를 예를 든다면은 3단계까지 가면은 안 되는데 자, 3단계 직전까지 왔다. 또 뭐 3단계까지 서로 왔다고 하더라도 자, 포기할 수는 없죠. 다만 좀 더 이제 수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시간, 뭐 물질. 싸우느라고 다 때려 부셨으면 이제 다시 다 사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고 또 감정이 그만큼 골이 커져 버렸으니까 그걸 다시 화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될 뿐입니다. 자,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과 성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빨리 찾아야 돼요. 일단은 어떤 일을 이렇게 그르치게 해놨을 때 빨리 찾아야 됩니다. 행복과 성공. 가족관계나 부부관계라면 빨리 행복이라는 그 원래 목적을 빨리 찾아야 되고, 비즈니스라면은 성공이라는 주제를 빨리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이 주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자,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빨리 닦아낼 수는 있죠. 그리고 다시 물을 빨리 기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물이 막 엎질러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유 다 엎질러서 다 끝났어. 이게 아니고 빨리 닦아 걸레질. 그 다음에 빨리 닦고 그 다음에 물을 빨리 길러 오는 거죠. 이거.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무엇보다 자기 반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포스트 액션에서는 남 탓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더 골치 아파져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스트 액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잘했나? 나는 잘한 게 뭔가? 나는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자기를 일단은 돌아봐야 됩니다. 여전히 상대방의 잘못으로만 생각을 하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요. 안 됩니다. 화해를 위해서 다시 만났는데 만나가지고도 계속 넌 네 잘못된 거 행동을 지적하고 그러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상대방의 존엄성, 그의 아픔을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아픔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역지사지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실책이라 해도 빠른 시간 내에 용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것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죠.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빨리 정리할 수 있고 다음의 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일 카네기는
그의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적을 증오하게 되면 적에게 힘을 주는 것이 된다. 보복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거다. 고혈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의 하나는 원한이다. 원한이 만성화되면 만성적 고혈압과 심장병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올바른 도덕성만을 설명한 게 아니라 20세기의 의학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고혈압, 심장병, 위암, 스트레스 등의 예방법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이다. 자, 이 사람은 물론 신앙인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웃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도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 질병에 대한 자기 질병, 심장병, 고혈압 뭐 이런 예방에 대한 차원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맞아요. 사람이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를 하면 자기의 혈압만 높아지게 되고 또 자기 일을 앞으로 가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심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뭐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액션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몇 년 전 카페를 운영하던 윌리엄 P. 케이버라는 사람은 요리사가 자신의 받침 접시를 사용해 커피를 마시는데 화가 치밀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죽었습니다. 검시관은 노여움의 발작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단정을 했죠. 증오와 원한은 주름살이 많아지고 굳어지게 합니다. 증오는 음식을 맛보는 능력까지도 파괴시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너무 저기를 태우지 말라. 그 불에 너 자신이 타는 수가 있다.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에요. 적에 대해 보복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적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아이젠하워가 말했듯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일 따위를 생각하는 데는 단 1분도 허비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반성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진정 어린 그런 어떤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용서하고 이런 이제 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죠. 인간의 감정이 식어지고 마음에 포용할 수 있는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자기 속에 쌓여있는 상대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속에 있는 독소를 토해내야죠. 사람 앞에서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남아있으면 화해를 해도 내 안에는 독이 남아있어서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속상함을 토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이걸 담고 있으면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해내야 하죠. 이걸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필요하면 멘토와 상담을 하는 게 좋고요. 비용이 들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기 변화 훈련이 필요하죠.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흘러간 물을 바라보고 후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엎질러진 물을 두고 계속 원망만 해서는 안 되죠. 이제 신속하게 이것을 수습하고 더 나아가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생각의 기능을 작동시켜야 되겠죠. 한 과학자가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는 어떻게 과학자로 성공하시는지 물었죠. 그때 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부엌에서 놀다가 식탁에는 우유곽을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바닥에는 우유가 튀었고 순간 저는 엄마한테 혼이 날 것 같은 두려움에 얼어붙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 실컷 논 다음 청소하자고 하시며 스펀지와 숟가락과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스펀지에 우유가 흡수되는 현상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실컷 놀고 물 청소도 같이 했죠. 그때 저는 실패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과학자가 되어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지만 저에게는 어머니가 길러준 탐구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잘못된 상황을 좋은 방향, 더 나아가서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한 사람의 과학자를 탄생시키게 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자, 액션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포스트 액션에서 더 잘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축구로 말하면은 전반전, 후반전 다 골을 못 넣었어요. 실컷 먹었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연장전에 갔을 때 그것도 후반전, 마지막 가서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못했어도 그때 가서 골 집어넣고 이기면은 사람들은 다 환호하게 되고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싸워서 분쟁을 했던, 아니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던,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실패를 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포스트 액션. 이걸 잘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